네, 오늘 실습 내용은 iOS 콘텐츠 리스트를 제작해 보는 겁니다. 아,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그 이론 수업에 연결해서 오늘은 테이블 뷰를 이용을 한 콘텐츠 리스트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제란에 준비 파일을 올려 놓을 테니까 이 준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XD를 실행을 하셔서 같이 함께 실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O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부를 했으니까 iOS 컨텐츠 리스트 제작 1을 같이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iOS 컨텐츠 리스트 제작 2를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과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컨텐츠 리스트를 제작하는 거에 대한 핵심은 바로 이 테이블 뷰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뷰를 구성을 했을 때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입력이 되고 또 하단의 탭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고 또 상단의 스테이터스 바와 타이틀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서 생성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준비된 iOS list 1.xd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이 열렸으면 좌측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구성 파일들이 있고요.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아트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오늘 아트보드에는 여러분들 학번 넣으시고 오늘은 iOS 컨텐츠 리스트 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 학번 넣고 컨텐츠 언더바 리스트 언더바 iOS 언더바 1 좀 기네요 오늘. 이렇게 파일명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습은 숫자 2로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상단에 이 영역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이 박스가 이미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쭉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셔서 넣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컨트롤 Z를 눌렀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직접 박스를 그려서 만드셔도 됩니다. 박스를 그리실 때는 사이즈가 상단 사각형의 경우에는 높이가 88입니다. 88이고요. 가로 크기는 그냥 직접 맞추면 되겠죠? 네, 이렇게 직접 맞춰서 V 버튼 눌러서 쭉 드래그해서 상단에 자 위치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빼주시고 대신에 음영을 넣어주세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음영 있죠? 자, 음영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하단에 구분이 되는 형태의 음영 효과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론 수업 시간에, 테이블 뷰의 좌우 여백은 몇 포인트라고 했었죠? 네, 1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15포인트씩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트보드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쭉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아이콘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쭉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위에 상단에 몇 포인트가 지나가는지 이렇게 나오죠. 15포인트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측 영역도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서 15포인트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컨텐츠들을 이제 올려야 될 건데,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각형을 하나 미리 좀 둘게요. 그래서 셀의 높이를 72로 잡을 건데요. 72의 높이인 사각형을 하나를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이 가이드라인에 딱 붙여서 적정한 위치에, 위에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을 만큼 적정한 위치에 이렇게 올려둡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려졌으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높이가 몇이라고 했죠? 72인 가이드라인을 자,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상단에다가 우리 요 타이틀과 스테이터스바 아이콘들을 좀 올려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선택을 해보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 Shift 키 누르고 또 하나.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요 배경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요 안에 있는 내용물만 선택하시면 돼요. 쭉 드래그를 해서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 마우스로 이렇게 좀 움직이다 보면 가로는 됐고요. 세로도 세로도 이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세로랑 가로가 이렇게 십자 모양이 돼서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적정하게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을 그러니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에는 우리가 친구 리스트라고 하니까 friends라고 입력을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friends라고 입력을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우리가 사진을 넣을 원을 하나 넣어줄 겁니다. 자, 원을 선택을 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48이 되도록 그래서 쭉 제가 드래그해서 우측에 보니까 48이 됐어요. 아니시면 여러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우측에 여기서 직접 타이핑을 48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셨으면은 V 버튼을 눌러서 이 원을 가장자리에 이렇게 위치시켜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의 중앙에 와 있는지를 눈대중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사각형을 그냥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드셔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각형을 하나 만드셔서 요 원이랑 사각형이랑 우측 상단에 보면은 세로 가운데 조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 버튼 눌러서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사각형은 삭제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또 텍스트가 들어가야 될 영역이 필요하니까 여기도 15의 영역을 또 한번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친구의 이름과 친구의 상태 메시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텍스트를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왼쪽에 텍스트 버튼 눌러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쭉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이름을 친구 이름을 뭐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저는 책에 있는 그대로 넣어볼게요. 로렌 데이비드. 자, 이렇게 넣고 글자 색깔은 진한 블랙이 좋겠죠? 네, 검정색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17 정도? 네, 17 정도가 좀 적당해 보이겠네요.
이렇게 하고 저는 좀 두껍게 글자를 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잡아두는 이유는 나중에 이름이 더 긴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상단 부분이 왼쪽에 원하고 상단 부분하고 일치하게끔 여러분들 잘 위치를 조절하셔서 해야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왼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또 상단에 있는 이런 가로, 세로 영역과 잘 이렇게 위치를 봐서 이거 맞추기가 좀 어려우신 분은 가이드라인 하나 더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텍스트 하나 또 추가해야 되죠. 텍스트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하단에 뭐라고 넣냐면 상태 메시지네요. 그죠? Did you do well on exams?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줄여야 되겠죠? 네, 굵기도 다시 바꾸고 저는 한 11 정도 12 정도 12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조금 연하게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좀 여유 있게 끝까지 자,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게 됩니다. 다 됐나요? 네, 다 됐으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보니까 시간 정보가 있었네요. 그쵸? 시간 정보가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시간 정보를 우측에다가 넣을게요. 그리고 우측 정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2시 45분 이렇게 입력을 하래요.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좀 작아야 되겠죠? 다른 것보다 저는 한 11 정도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크기는 시간 정보는 사실 뭐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우측에 영역 텍스트가 아니라 포인트 텍스트로 바꿔볼게요. 자, 우측에 영역 텍스트가 아니라 포인트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우측 정렬로 해서 이 텍스트의 중앙 정도에 위치할 수 있게끔 조절을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폰트가 여러분들하고 좀 달라서 중앙 배치를 하더라도 중앙에 있어 보이지가 않는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까지만 딱 늘려놓고 이렇게 해서 얘를 세로 정렬을 가운데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는 좀 환경이 좀 달라서 이렇게 좀 사실 맞지가 않죠. 네, 위치가 여러분들은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폰트가 적정한 이 맥 폰트가 좀 적정한 게 없어서 한번 바꿔볼까요?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영역들을 쭉 드래그 하셔서 전체를 다 드래그를 해서 그룹을 지어줍니다. 그룹은 Ctrl G 키를 누르면 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룹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그룹을 지어주면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지죠.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제 반복 그리드라는 것을 해볼 건데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반복 그리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보이시죠? 컨트롤 R 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복 그리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확장할 수 있는 앵커 포인트가 생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가로로 확장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세로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쭉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야 될까요? 네, 끝까지 내려야겠죠. 끝까지 쭉 내리고 간격은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형태로 간격은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15로 할까요? 우리가 좌우 이렇게 다 15 단위로 했으니까 15로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네,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사진도 다운로드 받았죠? 사진 여 people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컨트롤 A 키를 눌러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이 원에 삽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에서 이제 지금 테두리가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테두리를 제거를 해주시면 나머지 것들도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텍스트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다 수정이 가능하죠. 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단에 우리가 탭바를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하단에 탭바를 넣어 보도록 할 텐데 탭바의 높이는 83입니다. 그래서 83의 사각형을 하단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하단에 사각형을 양쪽 끝에 크기 확인하시고요. 자, 높이는 83으로 맞춰서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두리는 제거를 해야겠죠. 테두리는 제거를 하고 대신에 상단에 선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단에 선을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네, 여기 딱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선을 하나 넣어주시고 굵기는 너무 굵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네, 너무 굵어서 굵기는 선을 선택을 해서 0.5로 네, 줄여볼게요. 그리고 선도 좀 너무 진하네요. 그죠? 선도 색깔을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책에 있는 색상 코드도 있는데 뭐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지키지는 않으셔도 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있는 요 아이콘들 있죠? 자, 이 아이콘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아이콘을 이제 배치를 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한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배치를 할 때 그냥 배치를 하기보다는 지금 자, 네. 지금 이게 총 4개의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것을 저는 4개의 사각형으로 분리를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가로 사이즈가 얼마인가요? 375잖아요. 그렇죠? 그럼 375 나누기 4 해가지고 이제 약 93 정도 나오는데 이 사각형을 (93) 정도의 크기로 자, 이렇게 배치를 해서 4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약간 좀 모자란데 이거는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가로 배치라고 있어요. 이 가로 배치 버튼을 눌러주면 딱 맞춰서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콘과 이 사각형과 중앙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 그래서 중앙, 여기도 중앙. 그러면 골고루 이제 배치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콘들도 중앙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좀 위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지 밑에 홈 버튼 이제 노치가 있는 아이폰 10 이상의 경우에는 하단에 홈 버튼 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리지 않도록 조금 상단 위로 올라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씩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클릭 한번 할게요. 이렇게. 여기 이제 홈. 글자는 좀 얇고 작은 폰트로 할게요. 조금 더 커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폰트는 조금 연하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가운데 정렬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정렬 있죠?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크기를 좀 어느 정도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일한 크기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중앙에 오게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아까 영역 텍스트로 변경한 거 잊지 마시고요. 영역 텍스트로 변경한 거 잊지 마시고 가운데 정렬하시고 자, 요 파일들을 요 텍스트 박스들을 중앙으로 맞춰서 중앙으로 맞춰서 중앙으로 맞추실 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 아이콘과 텍스트 박스의 그 여백을 맞추느냐 아니면
옆에 있는 이 텍스트랑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옆에 있는 텍스트랑 맞추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충 중앙만 맞춰서 추가를 합시다. 이렇게 중앙 경렬 이 아이콘과 이 텍스트 박스와 중앙만 정렬되게끔 컨트롤 V 해서 중앙 정렬해서 맞춰주시고 자, 아이고 잘 안 맞네요. 이럴 땐 확대를 하시면 좀 편합니다. 네. 자, 이렇게 중앙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 상단 정렬 있죠? 네, 상단 정렬을 통해서 정렬을 해주시면은 동등하게 이렇게 맞춰주죠. 그리고 나서 적당하게 이제 배치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위치가 좀 틀렸네요. 그죠? 책하고 좀 틀렸는데 뭐 그냥 하죠. 네, 여기는 friends, 여기는 favorite, 여기는 talk.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프렌즈라는 탭에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색상을 변경을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색깔로 변경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테두리를 같은 색깔로 하기 위해서는 자, 색깔 아까 선택했던 색깔에서 더하기 버튼 누르면 여기 색깔이 나오죠? 이 색깔을 여기에서 테두리에서 최근에 했던 색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컨텐츠 리스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죠. 자, 이것을 실제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네. 좀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저장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416페이지에 있는 실습을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가이드라인과 안드로이드 컨텐츠 리스트를 제작을 해보는 실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